1991년 걸프 전쟁이 시작되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은 39일간의 공중폭격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지상작전에 돌입합니다. 다국적군은 크게 3개의 방향에서 공격을 진행했는데 우측의 아랍 합동군과 미 해병대는 쿠웨이트로 진격하여 이라크군을 쫓아내고 좌측의 18공정군단은 공중강습작전으로 8번 고속도로를 차단하여 이라크군의 보급과 후퇴로를 차단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국적군의 주력 부대인 7군단은 중앙으로 진격해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의 주력 부대를 섬멸하기로 했습니다. 7군단의 편성은 1기갑사단, 3기갑사단, 1기병사단, 1기계화 보병사단, 영국 1기갑사단, 2기갑 기병연대로 이루어졌습니다. 7군단의 선두부대는 동쪽으로 진격하여 73 이스팅 지역에서 이라크 타와카르나 사단이 구축한 방어지대를 만나게 되지만 M1 전차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가볍게 돌파해냅니다. 이라크군의 1차 방어선을 돌파한 7군단은 먼저 전투를 치른 2기갑 기병연대를 후속으로 빠지게 하고 뒤따르던 1기계화 보병사단을 선두에 나서게 합니다. 노포크 전투는 미군 1기계화 보병사단의 1여단과 이라크 타와카르나 사단의 전차 여단이 맞붙은 전투를 말합니다. 노포크는 직경 15km의 원형지역으로 미군의 정보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이라크군 12전차사단의 3개 대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주로 T-55 구형 전차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약 3주 전에 파악된 것이었으며 최근에는 기상이 좋지 않아 항공 정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최신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노포크에 배치된 실제 이라크군 전력은 6개의 전차 대대와 4개의 기계화 보병대대로 전차 200여 대, 장갑차 100대, 다수의 포대로 구성되어 있고 진지에 배치된 보병은 약 400명이었습니다. 미군 1기계화 보병사단의 1여단은 4개의 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측에 34연대 2대대, 우측에 34연대 1대대가 병진하여 공격하고 16연대 제5기계화 보병대대가 후속하며 측면에는 4연대 1대대가 측방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좌측에 배치된 34연대 2대대는 M1 전차 30대, 브래들리 장갑차 42대이며 그 밖의 각종 자주 박격포와 공병 차량 등 100여 대 이상의 지원 차량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우측의 34연대 1대대는 순수한 전차대대로 M1 전차 58대, 장갑차 10여 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군 전차여단은 2월 27일 01시 30분 노포크 지역에서 이라크 기갑부대와 전투를 시작합니다. 먼저 34연대 2대대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대장 폰디노트 중령은 자신의 부대를 사각형 대형으로 이루도록 하고 전진시켰습니다. 전방의 양측에는 M1 전차가 줄을 이루며 C중대와 B중대를 두고 후방에는 브래들리 장갑차가 줄을 이루는 D중대와 A중대를 두었으며 그 뒤로는 공병중대와 박격포 소대, 전투지원대가 따르도록 했습니다. 전방에는 정찰 소대를 두었으며 지휘관인 자신은 사각형의 중앙에 위치해 부대를 지휘합니다. 폰디노츠 중령이 전투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아군 간의 5인 사격이었습니다. 당시 M1 전차의 열영상 조준경은 약 3,500m의 원거리 표적도 포착하여 사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에서는 표적이 희미한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군인지 아니면 아군 차량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폰디노츠 중령은 아무리 원거리에서 표적이 확인되어도 1700m 이내의 거리에서 적 차량인 것을 확인하고 사격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전차병들 입장에서 매우 수행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전차전에서는 누가 먼저 보고 먼저 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데 목표를 포착하고도 사격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적과의 전투가 임박해지자 폰디노츠 중령은 사각형의 부대 대형을 일렬 횡대 대형으로 재배치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전차들이 횡대로 길게 늘어서면 전차 부대의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이라크군 전차를 놓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차를 후속하여 브래들리 장갑차가 진입하여 참호에 숨어있는 적 보병들을 소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차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정확한 횡대 대응을 유지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대대는 그동안 각종 훈련을 통해 사각형 대응에서 횡대 대응으로 변경하는 훈련을 수차례 진행했었지만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전장에서 실제 기동을 하며 대응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안 요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좌측 전방에서 전진하던 C중대가 횡대 대응으로 변경하던 도중 좌측으로 간격을 너무 넓히게 되어 중대 간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당시 미군에는 GPS 장비가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었지만 C중대의 중대장 전차에는 아직 GPS가 장착되지 않았으며 이 상황에서 중대장이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C중대장은 전차에서 내려 나침판으로 방향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주위가 너무 어두워 본대로 돌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대대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조명탄을 쏘아주어 C중대는 간신히 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소중한 30분이 소모되었습니다. 이제 횡대 대응을 완성한 폰디노츠 중령은 전 부대에 돌격 명령을 내립니다. M1 전차들은 3000m의 거리에서 지휘관이 명령한 1700m의 거리에 이르면 일제 사격을 실시해 적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간혹 참호에서 나온 이라크군 보병들이 M1 전차를 향해 RPG를 사격하기도 했지만 RPG는 M1 전차의 전면 장갑을 뚫을 수 없었고 그들을 후속하는 브래들리 장갑차의 25mm 포에 사살되었습니다. 이 대대는 이라크군의 전차와 보병 진지를 차례차례 격파해 전차와 장갑차 60대, 트럭 20대를 파괴하고 100여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34연대 1대대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대대는 1여단의 우측에서 전진 중이었으며 이 대대와 다르게 다이아몬드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대형은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공격과 방어를 위해 사방 어느 방향으로도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대대장 리터 중령은 전방에 C중대, 좌측에 B중대, 우측에 A중대, 후방에 D중대를 두고 최전방에 정찰소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선두인 C중대에서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1대대가 전진을 하던 중 전방의 정찰소대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브래들리 장갑차 한 대가 적에게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장갑차의 해치가 열리고 승무원들이 비틀거리며 나왔는데 다행히 사상자는 없이 모두 경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찰소대의 소대장이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그곳으로 이동하는데 소대장의 장갑차도 적의 중기관총에 피격되어 호수가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소대장도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1대대는 전투 초반 1명이 전사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먼저 피격된 장갑차는 적 BMP 보병 전투차의 73mm 포탄에 맞은 것으로 보였고 소대장의 장갑차는 T-72 전차의 12.7mm 중기관총에 맞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후 정밀 조사 결과 이 두 장갑차는 모두 아군의 오인 사격을 받은 것으로 판별되었습니다. 정찰소대를 따르던 B중대의 M1 전차가 3000m 이상의 거리에서 적의 자주 대공포를 포착했다고 판단하고 그냥 사격해버린 것이었고 옆에서 진격하던 이 대대의 장갑차가 정찰소대장의 장갑차를 적으로 오인하여 25mm 기관포를 사격한 것이었습니다. 1대대의 정찰소대가 피해를 입자 부대원들은 동료가 당했다는 생각에 복수심을 느끼고 맹렬한 기세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미군 전차들은 이라크군 전차와 장갑차를 보이는 대로 사격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열화 우라늄탄에 전장은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전투에서는 유독 이라크군 포로가 적었는데 그것은 이라크군이 진지 밖으로 고개를 내밀기만 해도 미군이 그들을 사살했기 때문입니다. 주간이었다면 RPG를 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항복을 하려 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도 있었지만 야간 전투에서는 미군들도 매우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확인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1대대에 의해 파괴된 이라크군 전차와 장갑차는 약 90여 대였으며 미군의 피해는 아군의 5인 사격으로 피격된 장갑차 2대였습니다. 이렇게 제1기계화 보병사단 1여단은 노포크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이라크군이 별다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진지 구축을 위한 시간 부족과 야시 장비의 부족이었습니다. 이라크군은 미 7군단이 예상하지 못한 지역으로 너무 빠르게 진격해왔기 때문에 진지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효과적인 방어전을 펼치지 못했고 전투가 야간에 벌어지게 되면서 야시 장비를 갖추지 못한 이라크군은 일방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공화국 수비대 하와카르나 사단의 소대장이었던 이라크군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일부 T-72 전차는 유럽산 야시 조준경과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장착하고 있어 2000m 이상의 거리에서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우리도 자신감과 투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전투가 벌어진 날 심한 모래 폭풍이 일자 상부에서 전투 태세를 해제한다는 명령이 있었고 따라서 우리는 전차에서 나와 피난로에 숨어 있었다. 그래서 미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실제로 노포크 전투에서 이라크군 전차들의 상당수는 엔진이 꺼져 있는 상태였고 전차 안에는 전차병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방어전을 펼치지 못한 것으로 판별되었습니다. 이렇게 73 이스틴과 노포크에서 승리한 미군의 전차들은 이제 이라크군의 제2방어선인 메디나 능선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상으로 걸프전쟁 노포크 전투였습니다. Are you filming it? Huh? Yeah, man. Hey, could you get a fart?